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 10번째 시간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배열의 학습인데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C에서 학습을 이미 하셨던 분은 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C에서 의 내용과 배열의 내용과 C++에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롭게 C++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배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배열은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이란 것은 배열을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객체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계되는 그런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자, 목차는 배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다음에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에 for 루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차원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이란 인덱스를 이용해서 자료형이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자료형 데이터를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num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데이터가 하나만 들어가 있죠. 자, 만약에 num1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자료형은 좀 생략을 하고요. 10이 들어가 있는데요. num2에 20이 담겨져야 되고 num3에는 30이 담겨져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간다면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차피 자료형이 다 인트형으로 갔다 또는 캐릭터형으로 갔다 또는 더블형으로 갔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죠. 줄을 세우고 데이터를 이렇게 줄을 세운 다음에 각각 데이터마다의 자리 번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를 하나씩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그 데이터에 대한 변수처럼 변수명은 없지만 인덱스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사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다시 데이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데이터가 일렬로 쭉 나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데이터 쭉에서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나열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게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나는 원해. 그러면 인덱스 1이 아니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인덱스 0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 값은 전체 길이, 배열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전체 배열의 길이 빼기 1을 해주면 마지막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개 있다. 그러면 인덱스는 몇 번까지 존재한다? 9까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전체 개수, 이걸 우리가 데이터의 길이, 배열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배열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작업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열이 사용되는 예는 뭐 아파트 호수 관리 같은 게 가장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101호, 201호, 301호, 그다음에 401호, 501호 이런 순으로 똑같은 자료형, 똑같은 아파트죠. 똑같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형태 이런 것도 배열로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회사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K001, K002, K003 이런 것도 다 배열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학급 학생 관리, 박찬호, 이승엽, 박영태, 홍성에서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배열로 관리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했듯이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과정을 거쳐서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배열을 초기화하고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노멀한 방법인데요. 자료형을 먼저 배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자료형을 먼저 명시를 해주고요. 다음에 배열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안에다가 전체 배열의 크기를 명시를 해줍니다. 즉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가 5, 즉 5개의 데이터를 묶어 놓은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열의 초기화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0번째 인덱스 의 값은 1이다. 1번째 인덱스의 값은 2다. 2번째 인덱스의 값은 3이다. 3 인덱스의 값은 4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리마다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 이 방법이 선언과 초기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시면 처음에 배열의 크기를 만들어서 배열을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다 하나씩 해주다 보니까 조금 라인도 좀 늘어나고 좀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처럼 선언과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 배열의 크기, 다음에 중괄호를 묶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명시를 해주면 바로 이 상태에서 초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방법하고 똑같은 건데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컴파일러가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한 만큼만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가 7이죠. 그죠? 그러면 알아서 컴파일러가 7이라는 배열의 공간,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열 요소가 7개, 배열의 길이가 7이란 건 인트형이죠. 인트형 데이터가 7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트형은 몇 바이트예요? 메모리 크기에서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32비트. 그러면 4바이트의 공간이 7개 있는 거죠. 그럼 4, 7에 28, 총 2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한 그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방법입니다. 중간에 는 대입 연산자를 없애갖고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배열 요소의 데이터만 명시를 해주면 알아서 배열이 선언되고 초기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 EX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예. 자, 솔루션과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다음에 소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 파일 만들어 줍니다. 추가. 예. 자, 언제나 똑같이 include 해줘서 iostream include 해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include string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using namespace도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하나씩 간단하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의 크기를 가지고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가장 노멀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다음에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했죠. 그러면 배열의 크기에 맞춰서 데이터의 개수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방법,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배열이니까 여기 붙어야겠죠. 알아서 배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나서 배열을 접근을 할 때는 배열의 인덱스를 갖고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4번 배열 4번에 인덱스가 3인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인덱스가 3인 데이터는 4겠죠. 여기가 0이니까 0, 1, 2, 3 해서 제대로 4가 출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배열의 모든 데이터를 한번 다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가 0서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뭔가 숫자가 계속 반복되죠. 우리 반복된다. 그러면 뭘 이용해요? 포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접근을 해볼 텐데 여기는 배열의 크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배열의 크기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그냥 얼마 안 되는 데이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8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배열이 복잡해지고 크다 보면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겠죠. 특히 다른 네트워크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졌을 때 그 배열의 크기를 알기란 우리는 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배열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int ARR4의 랭이라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사이즈 오브 예전에 우리 몇 번 다뤄봤는데요. 어떤 변수의 그 메모리 사이즈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ARR4의 전체 사이즈를 한번 구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뭘로 나냐면 사이즈 오브 ARR4의 0번째 인덱스의 메모리 크기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크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ARR4 배열의 이 배열의 전체적인 메모리 크기입니다. 그러면 int가 4바이트씩 차지해서 총 8칸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4, 8에 32, 32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요. 32바이트를 구하고 그것을 4바이트 한 칸의 메모리 크기 4바이트로 나누면 전체적으로 8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 즉 배열의 크기,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안으로 갖고 들어올게요. 들어와서 자, 요거를 이제 좀 변형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i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배열 4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0,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인덱스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데이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서 for 루프문이 있는데요. 자, 포문인데 이렇게 포문을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10, 20, 30, 40, 50이라는 크기가 5개죠. 5개인 배열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자동으로 한번 나는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럴 때 포문인데 약간 우리가 배운 포문하고 다르게 for 루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데 쓰는 방법은 가로 안에다가 내가 변수를 하나 초기화해 줍니다. 얘는 이렇게만 명시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그냥 선언만 해주면 알아서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될 때 어떻게 초기화가 되냐면 is라는 배열 있죠. 이 배열에 첫 번째 값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i로 출력을 해보면 해당하는 배열에 0번째 인덱스를 갖는 값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의 길이만큼 쭉 모든 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요거 갖고 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고 40이 있고 50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for loop 부문을 이용해서 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int죠. 그러면 int형 변수를 받아 올려서 데이터 값을 받아 올려서 int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찍어 주시고 배열의 이름을 명시만 해주면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i에 해당하는 배열의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i에 들어오니까 i 그냥 출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만 해주고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자동적으로 다 검색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for loop를 이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문자열 할 때 C++에서는 스트링이라는 객체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쉽게 편리하게 다룰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스트링 객체를 이용해서 nose라는 이런 문자열을 하나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getLine, 스트링 객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멤버 함수 getLine을 이용해서 노즈에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문자열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고 나서 그럼 문자열이죠. 그죠? 문자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자열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자열은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나씩 다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 자, 문자열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는 다 데이터가 캐릭터형이겠죠. 그래서 캐릭터형 변수에 하나씩 담아주고요. 그 담은 문자에서 쭉 검색을 하다가 만약에 검색된 문자가 요 대시 빼기이면 컨티뉴 밑에 있는 걸 출력하지 않고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전화번호 010-1234-5678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 대시 빼기를 뺀 숫자만 이렇게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자,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getLine 해주고 신객체 그 다음에 변수명 인스턴스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for 문을 써주는데 자, 문자열에서 하나씩 문자를 받아오기 때문에 캐릭터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se 에서 하나씩 찍어보면 네, 찍고 네, 엔드라인 하나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좀 지울게요. 네, 자, 실행을 하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010 1234 5678 하고 엔터를 딱 치면 그대로 나오죠. 내가 입력한 문자열이 노즈에 들어갔고요. 그것을 하나씩 검색하면서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빼기, 요거를 날려버리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검색을 할 때 만약에 아이고, 만약에 C가 뭐랑 같으면 캐릭터 이렇게 빼기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거 출력하지 말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continue
continue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010 1234 5678 이렇게 하시면 빼기 대시 빼고 010 1234 5678만 남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도 굉장히 우리가 배열을 살면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기능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차원 배열이란 게 있는데요. 2차원 배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배열이 다 1차원 배열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시면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배열, 이걸 보면 1차원 배열은 배열 안에 데이터가 바로 존재하죠. 근데 2차원 배열은 이게 아니라 배열이 하나 있고 그 배열 안에 있는 배열 요소가 또 다른 배열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안에 배열이 있다 2차원, 그 안에 배열이 또 있으면 3차원, 또 그 안에 배열이 있으면 4차원, 계속해서 배열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2차원 배열까지는 간혹가다 쓰는데 쓰이곤 하는데 3차원 배열부터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는 이유는 배열의 그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1차원 배열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어요. 만약에 인트형 배열이라고 하면 49, 36, 36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6 곱하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28바이트가 있다. 그럼 36 곱하기 27에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메모리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해먹는 그죠? 수백 메가에서 수 기가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러면 프로세스가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는 다 다운되고 정상 동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은 2차원 내지 2차원도 거의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는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을 많이 쓰고 3차원 배열 정도부터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1차원 배열은 행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바로 들어간 거고 2차원 배열은 이렇게 행과 열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행이 1차원 배열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집합 단체를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배열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의 선언 방법, 초기화 방법은 1차원 배열과 거의 동일하지만 배열 안에 배열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가장 바깥을 행의 여기서 행이라고 할 수 있는 바깥쪽에 배열을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배열이 예를 들어서 3이다. 그 다음에 그 3인 배열 1차원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들이 계속 들어가죠. 그거는 공간 크기가 2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3행 2열의 배열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접근을 하는 방법 똑같아요. 1차원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자, 0번째 인덱스에 얘도 0번째 인덱스 인덱스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배열의 크기가 2이니까 인덱스 1까지 존재하겠죠. 얘는 2이다. 그럼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또 행이 이제 바꿔야겠죠. 행의 길이는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3이니까 여기는 배열의 길이가 인덱스가 2까지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0, 1. 이거는 좀 다른 숫자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행이니까 한 번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2 인덱스가 2인 데이터에 1열, 2열의 값을 또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3행 2열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t i는 0, 다음에 i는 간략하게 여기서는 랭스 따로 안 구하고 그냥 3으로 일단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요 포문 하나만 갖고는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또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이겠죠. 이제 2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j가 하나씩 증가하고. 자,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IARR 먼저 i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죠. i부터 접근을 합니다. 0, 1, 2가 순차적으로 오겠죠. 그래서 i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j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보기 좋게 탭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여기 1이네요. 이름이. 네, 제가 1로 했네요. 자, 이렇게 나가서 맨 마지막에 계행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네, 계행 문자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1, 2가 출력되고요. 1행에 있는 1열, 2열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행에 있는 1열, 2열, 3행에 있는 1열, 2열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다 검색되면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떨어진 거는 왜 떨어지냐면 여기 탭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기화를 선언과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1차원 배열에 선언하는 방식을 응용해 온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안에다가 배열을 또다시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열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1차원 배열을 먼저 습득을 해주시면 2차원 배열은 잘 생각해 보시면 배열 안에 배열 요소로 또 다른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배열은 가장 중요한 건 인덱스죠. 인덱스가 꼬이거나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가 안 맞다던가 그러면 에러가 뜨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덱스로 접근하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